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파이 네트워크 소식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뉴스이죠. 파이팟팟 카페 캔리님의 글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코지 모드 메시지 폴리곤 측 파이 네트워크의 콜라보레이션 제안 시도, 이런 타이틀이 올라와 있고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캔리님께 너무 소중한 또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덕분에 이 뉴스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뉴스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매우 단순한 스토리만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보고 제 생각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생태계에는 코지라는 헝가리 출신의 모더레이터가 있습니다. 파이 소셜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모더이자 파이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리고 현재 이 모드는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디스코드에서도 여러 정보를 현재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이 코지를 통해서 폴리곤 아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메디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제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메디라는 인물은 폴리곤 랩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폴리곤 아이디 쪽에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캔리님의 글처럼 관련 트위터나 링크드인 프로필로도 확인이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폴리곤 아이디는 어떤 프로젝트이냐 하면, 이것도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새로운 사용자 식별 서비스로 사용자의 익명성을 확보하면서 고객 확인, 즉 KYC를 요구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라는 인물이 일을 하고 있는 폴리곤 아이디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요, 이것은 웹 3.0을 위한 아이덴티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글이 보이고요. 또 웹 3.0에서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의 최초 무신뢰 구현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이 단어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세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자격증명을 사용해서 영지식 증명을 생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고유한 GK 쿼리 언어를 사용해서 18세 이상이며 영국 시민임을 증명, 이런 거와 같은 정교한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는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고 규정 준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아이디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규정 준수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폴리곤 아이디는 개발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증명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검증자에게 증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제 아파트 집에 도어락이 있는데 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 번호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다 밝히지 않고도 내가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것이 영지식 증명의 기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내가 당신에게 나의 아이디를 모두 오픈하지 않고도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 여기 폴리곤 아이디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폴리곤 아이디 네트워크를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요, 기본 시스템이 이 삼각형 구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verifiable credential 시스템은 이 삼각형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자, verifier라는 검증자가 있고, issuer라는 발급자가 있고, 아이디 홀더라는 신원 보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웹 2.0 기존의 소셜 플랫폼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플랫폼을 여기서는 베리파이어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13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입을 하고 싶은 저는 여기에 아이덴티티 홀더, 즉 신원 보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곳을 현재 여기에 이슈어, 발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웹 2.0 시스템에서는 제가 여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3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아이디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정보의 유출 문제도 있었고, 불필요한 정보가 웹 2.0에서는 이 플랫폼이 다른 제휴된 플랫폼과 또 공유가 됨을 또 약속이 되므로 제 정보가 너무 많은 곳에 공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영지식 관련 KYC 네트워크로
변형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폴리곤 아이디 관련 지갑을 다운을 받게 되고 아이디를 발행한 곳에서 내 자신을 디지털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웹 3.0 세계에서는 이런 소셜 플랫폼에 내가 13세 이상인지를 아이디를 보여주거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 지갑을 통해서 저의 정보를 암호화를 해서 나는 이미 13세 이상이 맞음을 이슈어한테 증명받았다.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자에게 내 아이디를 오픈해주지 않고도 내 신분에 필요한 부분을 증명을 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곤 아이디 프로젝트와 같이 Verifiable Credential은 정말 많은 곳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를 언제 드렸냐면 작년 12월 달에 제 채널을 통해서 Verifiable Credential이 2023년 주요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탈중앙 KYC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상 파이 네트워크의 탈중앙 KYC와도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중앙화되어 있는 KYC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KYC 기술. 미래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파이 네트워크 KYC를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요. 중앙화된 방식의 KYC 업체가 중앙에서 조율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인들이 아이디 홀더들의 신분증이 발급자 측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신분증임을 증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AI와 인간 검증자들이 같이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 홀더의 신분의 노출을 최소화했죠. 중요한 번호들은 다 가림 처리되고 신분증에 나오는 얼굴과 같은 데이터만 검증인들이 중복 검사를 하도록 해서 KYC는 통과시키되 이 아이디 홀더의 신분을 누군가에게 다 드러낼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파이의 탈중앙 KYC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탈중앙 KYC 덕에 엄청난 덕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개발이 좀 더디더라도 조금의 실수나 오차가 없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드려왔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폴리곤 아이디에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가 파이 네트워크와 콜라보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예를 들어 90% 이상 아무 일도 없이 진전 없이 끝이 나거나 그저 토큰 세일에 관련 오퍼일지는 몰라도 그런 파트너십일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10%의 확률로 이런 Verifiable Credential의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는 암호화폐끼리 무언가 소통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 파이라는 대거 탈중앙 KYC가 필요한 생태계에 폴리곤 아이디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지식 신분 증명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콜라보를 제안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폴리곤 아이디 본인들이 시스템의 어떤 파이 검증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건지도 모르고요. 알 수는 없지만 매우 흥미롭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파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았을 때는 아주 미래의 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파이 코어 팀이 타 블록체인과 어떤 콜라보를 진행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추구하는 부분이 초기에는 적어도 파이코인 하나로 부트스트랩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부터 타 네트워크와 어떤 콜라보를 정식으로 진행을 한다. 매우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 코지라는 모더레이터, 이 코지가 트위터에 공유한 아주 좋은 장문의 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코지라는 모더레이터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예측하는 부분에 모두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만큼 충분한 리더십과 파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파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라고는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년 전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채굴, 거래, 스테이킹, 노드 실행, NFT, ICO의 투자, 그리고 여러 번 러버풀 사기에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4년 동안 파이를 채굴을 해왔으며 3년 반 넘게 중재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파이 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는 기존에 반복되던 그런 악습을 끊기 위해서 여러 중요 단계를 실행 중인데 1번은 자연스럽게 파이 생태계를 시작하는 것, 2번은 점진적으로 자체 KYC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정화폐는 소모가 되지 않지만 1파이 비용은 소모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오니어에 수백만 수천만 건의 KYC 어플리케이션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3번은 유틸리티가 생성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4번은 파이 기술을 시도하고 사용할 사람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아답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5번은 가치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포인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위에 5가지 포인트 모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오래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귀중한 파이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들만큼 기다리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5가지를 달성하지 않고 파이의 높은 가격을 볼 가능성은 제로라는 점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외에도 수만 가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미 외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파이는 이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과 기술이 전 세계 99%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회는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정서적, 재정적인 롤러코스터와 가파른 학습 곡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투자에 투자하기 위해서 몇천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사람이 복잡한 기술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찮게 할 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활성화가 된 지 14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미래이며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라고, 주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14년 후에도 여전히 10% 미만만이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인 암호화폐를 고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미 100개의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90명은 처음에 무엇을 묻는지조차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4년간의 암호화폐 이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 크립토와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습니다. 첫째, 파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바일 폰 장치라는 것은 오늘날 가장 널리 퍼진 하드웨어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부모부터 손자까지 모두 모바일을 통해서 파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파이는 무료이며 스마트폰에서 몇 번만 탭을 하면은 채굴이 가능합니다. 값비싼 하드웨어나 추가적인 인베스트가 없이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파이에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가 요구하는 조건은 당신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KYC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파이의 채굴 작업이 아주 공정한 게임이고 사기꾼이 없으며 파이가 자금 세탁 방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파이를 벌 수 있는지는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굴을 계속하려면 24시간마다 클릭 한 번만 하게 되지만 파이 네트워크를 확보하거나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해서 파이의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서클을 작성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한다거나 컴퓨터상에서 파이 노드를 실행을 한다거나 KYC의 검증자가 될 수도 있고 파이의 D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락업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 및 서비스 교환을 해서 파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자체 분산 웹 브라우저 앱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웹 브라우저는 파이 결제 기능을 통합한 탈중한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이를 통한 탐색 및 결제 경험은 현재 익숙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의 사항은 파이가 간단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기술 혁신을 가져오려는 진정한 시도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암호화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립토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지만 파이는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매우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수십만 개의 크립토 프로젝트와 99.999%와 매우 다르게 일을 진행합니다. 현재 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파이를 매수할 수 없고 채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돈이 무엇이며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재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는 새로운 디지털 커런시인 파이를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놓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나 암호화폐 세계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면 주류 채택에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익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냐고요? 2024년 불장 정도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지라는 모더는 이 글에서 파이를 UBI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파이오니어가 있음에 또 저도
좀 기쁘게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UBI 암호화폐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에 좀 들어왔었고요. 네, 오늘 영상의 토픽은 이렇게 코지라는 모더레이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주제로도 제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